안녕하십니까. 만나서 반갑습니다. 사회복지정책론 제1장 사회복지정책의 기초의 강의를 맡은 김성준이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정책론 강의 계획서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교과목 사회복지정책론 주 교재는 사회복지정책론 정민사 출판사에서 나온 것을 참고하였습니다. 보조 교재는 양서원에서 나온 사회복지정책론 양승일 저자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학습 목표는 복잡한 사회복지 정책에 대한 체계적인 이해를 제고하고 이론과 실제를 바탕으로 정책의 효율성을 익히게 되겠습니다. 교과목 개요는 실무적으로 체계적인 계획과 분석을 가능케 하기 위해 기본적인 가정과 이론, 가치를 검토하고 프로그램과 정책의 사례를 비교 분석하여 강의를 하겠습니다. 수업 진행 방식은 온라인 강의로 진행되겠습니다. 본 교과목에 대한 주요 수업 내용은 제1장 사회복지 정책의 기초, 2장 사회복지 정책의 발달, 3장 사회복지 정책의 발달 근거, 4장 사회복지 정책의 가치, 5장 사회복지 정책의 이념 및 모형, 6장 사회복지 정책 아젠다 형성 및 대안 형성, 7장 사회복지 정책의 결정과 집행, 제8장 사회복지 정책의 평가, 9장 사회복지 정책의 급여, 10장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 11장 국민건강보험제도, 12장 국민연금제도, 13장 고용보험제도, 14장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제15장 공공부조정책 순으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강의 일정상 내용은 조금 변경될 수 있고요. 각 장마다 강의가 설명할 요점이 좀 짧거나 하면은 앞서 강의했던 부분을 요약해서 다시 한번 주지시키 드릴 수 있는 세심한 강의를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공부할 제1장 사회복지정책의 기초 목차를 보면은 사회복지정책의 개념, 두 번째 사회복지정책의 영역, 세 번째 사회복지정책의 특성에 대해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사회복지정책의 개념에 대해서 강의하겠습니다. 사회복지정책이 필요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한 가지 이유가라고 한다면 복잡한 사회복지정책을 입체적이고 논리적으로 기술할 때 이해도가 높아지고 정책 효율성이 제고됨이 한 가지 이유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회복지 정책에 있어서 총론과 강론을 나누어서 설명해 드리고자 하는데요. 사회복지 총론에 있어서는 사회복지 정책과 관련된 전반적인 내용을 반영하여 큰 틀에서 이해시키는 데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강론에서는 총론을 통한 거시적 틀을 바탕으로 산재보험이나 국민연금 아니면 공공부조 등 미시적인 틀을 이해 형성시키는 데 무게를 두고 강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사회복지 정책의 개념을 말하는 데 있어서 이를 한마디로 정의하기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 이 중 하나는 학자들마다 다양하게 정의하고 있고 각 나라마다 그 정책을 실행하는 데 있어 그 개념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입니다. 사회복지 정책 개념은 사회 변화에 따른 인식이나 기대, 성격 등의 변화로 인해 그걸 반영하기 때문에 다양하게 규정될 수 있습니다. 또 사회복지 정책은 전 파트에도 말씀드렸듯이 광의와 협의의 개념으로 나눠서 설명드려야 개념을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일단 사회복지 정책의 개념이 학자들마다 다양하게 정의됐다고
정의하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어떤 학자들은 사회복지 정책에 대해 사람들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도록 서비스나 소득을 제공함으로써 인간의 기본적 욕구를 충족시켜주고 각종 의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지침, 계획, 과정이라고 보고 있으며, 여기에 해당하는 핵심 프로그램을 노후의 소득 보장, 또한 빈곤 예방을 위한 연금제도나 산업재해, 또한 실업에 대비한 사회보험 제도 등 사람들의 건강을 보존하고 질병을 예방하기 위한 건강보험 제도 등 저소득층의 기초생활을 보장해주기 위한 공공부조, 아동, 장애인, 노인 등 사회로부터 불이익을 받고 있는 사람들을 위한 사회복지 서비스 등 이렇게 세부적으로 정의하고 있기도 합니다. 또 다른 학자는 사회복지 정책에 대해 수준이나 범위별로 협의와 광의로 분류하기도 하는데요. 협의의 사회복지 정책으로는 소득보장 정책, 건강보장 정책, 주택정책, 그리고 대인적 사회 서비스 등으로 구분하면서 소득보장 정책으로는 공공부조로서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사회보험 방식에 의한 공적연금제도, 그리고 아동수당, 노령수당, 장애수당 등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건강보장정책으로는 사회보험 방식의 국민건강보험제도와 공공부조의 의료보호 정책, 그리고 노인의료와 결핵 등의 공비부담제도 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또 학자별로는 주택정책을 나열하고 있는데요. 주택정책으로는 주택 저당대부제도나 공공임대주택, 국민주택, 주거환경 개선사업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대인적, 사람을 상대로 하는 사회서비스로 아동복지, 청소년복지, 노인복지, 여성, 장애인 복지정책 등 이렇게 세분화하여 제시하고 있기도 합니다. 앞서 설명드렸듯이 광의의 사회복지 정책을 논한다면 교육정책, 조세정책, 그리고 노동정책으로 크게 세 분류하여, 교육정책은 영유아 보육, 저소득 중고등학생의 학비 지원이나 학교 급식, 산업재해 부설에 있는 학교나 장학금 제도 등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교육정책에 의해요 조세정책으로는 부의소득세 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노동시장 정책으로 고용정책이나 노사정책, 임금정책, 사회보장, 산업복지 등으로 접근하고 있는 학자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일부의 학자들에 대해서는 사회복지 정책에 대해 학문적 개념과 제도적 개념으로 구분하여 제시하고 있는 학자분들도 계시는데, 여기서 사회복지 정책을 학문적 개념으로 봤을 때는 소득, 의료, 주택, 교육, 고용 및 개인적 서비스 등을 포함하는 광의의 의미로 보고 있으며, 이들에 대한 일련의 행동 지침이나 이들을 통하여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재반 서비스 및 급여의 배분 원칙이나 목표 달성을 위한 행동 지침으로 접근하고 있기도 합니다. 반면에 제도적 개념으로는 협의의 사회복지 정책의 개념이 사용되는 것으로 보고, 이것은 공공부조와 사회복지 서비스 관련 정책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들의 배분을 통하여 일정한 목적을 달성하려는 행동 지침으로 접근하는 학자분들도 계십니다. 또 다른 학자들은 사회복지 정책에 대해 협의로는 소득보장, 의료보장, 주거보장, 사회서비스 등 3개가 아닌 4개 영역으로 분류하면서, 광의로는 소득보장, 의료보장, 주거보장, 교육보장, 사회서비스, 조세, 노동 등 7개 영역으로 구성하기도 합니다. 또 학자들 가운데는 사회복지 정책에 대해서
사회복지의 목적 달성을 위한 방법이나 절차 등을 명확히 하자고 주장하는 학자들이 있는데요. 이들은 필요한 자원의 조달 배분의 방법을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실내로 사회복지 정책에 대해 사회 구성원의 복리 증진에 관한 정부의 계획된 지침이나 내용으로 정의하고 있다는 내용인데요. 사회복지 정책에 대해 그 주체를 독점적인 국가적 과제로 고정시키는 것보다는 지자체나 기업, 노동조합, 민간기관 등 모든 행정기관과 사회 집단으로 확대해야 하며 이들 조직들은 사회복지 정책에 참여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호가 필요한 아동, 장애인, 그리고 노인 등 사회적 약자,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보장적 성격에서 전 국민으로 넓히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학자들에 대해서 지금 정의를 하고 있는데요. 또 일부 다른 학자들은 사회복지 정책에 대해 사람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정부의 지침이나 계획 또는 과정에 관련된 것으로 정의하면서 협의적인 게 아니라 좁게라는 표현을 쓰면서 사회적 약자들에게 소득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넓게는 사회적 약자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주택이나 교육, 조세, 노동 정책까지 포함하는 개념으로 보고 있기도 합니다. 한편으로는 실천적 측면에서 국가 혹은 특정 지방 전체를 개입 대상으로 하여 거시적으로 개입하는 사회복지 실천의 간접적 방법으로 접근하고 있기도 합니다. 또 최근의 학자들은 사회복지 정책에 대해 최근이라면은 2006년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14년 전 학자들은 사회복지 정책에 대해 사회복지를 자녀적 개념과 제도적 개념으로 대별하고 이 자녀적 개념에 대해서는 개인의 욕구가 1차적으로 가족이나 시장을 통해 충족되며 이것이 제대로 충족되지 않았을 때 잠정적이나 일시적으로 그 기능을 대신하는 구호적, 시혜적 성격의 사회복지로 보고 있고 제도적 개념에 대해서는 사회적 욕구 충족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복지가 다른 사회제도와 동등한 수준에서 1차적 정상적으로 제도화되어 있다고 보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정책에 대해서는 특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행동들의 원칙이나 지침, 일정한 계획, 조직화된 노력 등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2006년에 학자들의 주장에 의하면 사회복지 정책을 기관적 관점, 분석적 관점, 그리고 정치적 관점으로 대별하여 접근하고 있는 학자분들도 계신데요. 이 기관적 관점이라는 것은 사회복지의 욕구 해결을 책임지는 기관들을 분석하는 관점으로 가족이나 종교, 직장, 시장이나 상호부조, 정부 등이 6개 기관으로 나누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기관적 관점은 사회복지 정책을 각 기관들이 개인이나 단체의 사회복지 욕구를 충족시키는 문제 혹은 각 기관들의 관계적 문제를 해결하는 조직화된 의사결정 과정과 행위라고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관적 관점에 의해 분석적 관점은 사회복지 정책을 과정, 산출, 그리고 성과의 세 가지로 구분하여 보는 것으로서 사회복지 정책 과정에서 영향을 주는 각종 요인들에 대한 분석, 사회복지 정책 과정의 결과로서의 제도나 프로그램에 대한 분석, 이러한 정책 결과의 집행이 성공적이었는지에 대한 분석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치적 관점은 사회복지 정책에 영향을 주는 정책적인 이념이라든지 정치적인 이익 집단의 행동, 정치적으로 보는 사회 문제를 보는 가치관 등에 대한 분석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회복지 정책의 개념 정의가 학자들마다 또 시대마다 다양하게 제시되고 있는데요. 여기서 다양한 접근의 이론적 근거를 봤을 때 일정하게 사회복지 정책의 개념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 나타난다는 것은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점인데요. 사회복지의 대상과 정책의 주체를 기준으로 유용화된 개념 정의로서 사회복지 대상의 경우 높은 수준으로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저소득층이나 선별층 또 선별층을 포함하는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보편층으로 구분되어지고 있다는 공통적인 게 있고요. 정책의 주체에 있어서도 중앙정부가 공공 부분을 담당하고 중앙정부와 사회복지관 등의 공공과 민간 부분을 담당하고 그리고 기업이 복지재단 등을 만들어서 민간 부분으로 대별을 되어서 서비스하는 6가지 개념 정도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개념을 보면은 뭐 먼저 공통적인 개념 중에는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부문이 저소득층, 선별층에 대한 복지 문제를 인식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체계적인 과정을 통해 복지 목표에 대한 미래의 행동 대안을 산출하고 이를 집행 평가하는 공공부조 정책을 쓰고 있다. 개념이 공공부조 정책을 주장하고 강조하고 있다. 또 한편으로 두 번째 개념을 살펴본다고 하면은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부문이 일반 국민 등 보편층의 복지 문제를 인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체계적인 과정을 통해 복지 목표에 대한 미래의 행동 대안을 산출하고 이를 집행 평가하는 것으로서 정책적으로 환경 정책을 꼽고 있습니다. 또 세 번째 공통적인 개념을 뽑아보면 중앙정부나 사회복지관 등 공공민간 부분이 연계해서 저소득층 등의 선별층의 복지 문제를 인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체계적인 과정을 통해 복지 목표에 대한 미래의 행동 대안을 산출하고 이를 집행 평가하는 것으로서 노숙자 정책 등이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개념의 공통적인 문제는 중앙정부나 사회복지관 등 공공민간 부분이 연계해서 일반 국민의 보편층의 복지 문제를 인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체계적인 과정을 통해 복지 목표에 대한 미래의 행동 대안을 산출하고 이를 집행 평가하는 것으로 자원봉사 조직 정책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섯 번째 개념을 보면은 사회복지 정책에서 기업복지재단 등 민간 부분이 저소득층, 선별층의 복지 문제를 인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체계적인 과정을 통해 복지 목표에 대한 미래의 행동 대안을 산출하고 이를 집행 평가하는 것으로서 저소득층에 대한 실버 정책이 해당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하나의 개념으로는 일반 국민에 대한 교육 정책이 있습니다. 그러니 다양한 학자들이 정의하고 있는 그 개념 속에는 공공부조 정책 등이 포함되고 환경 정책이 있으며 노숙자에 대한 정책, 자원봉사 조직에 대한 정책, 실버 정책, 그 다음에 일반 국민에 대한 교육 정책들이 담겨져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 정책의 개념을 요약해보면 학자들의 접근과 입장 차이로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고 기존에 연구된 개념 정의를 살펴보면 공통적인 개념과 더불어 사회복지 정책의
학문적 개념과 제도적 개념, 사회복지 정책이란 정부의 계획된 지침이나 내용, 사회복지 정책의 자녀적 개념과 제도적 개념, 사회복지 정책의 기관적 관점과 분석적 관점에 대해서 지금껏 설명으로 알아보았습니다. 또한 사회복지 정책에서 다양하게 정의되고 제시된 사회복지 정책의 개념에 대한 정의에서 찾아볼 수 있는 일정한 공통적 개념이 있었는데요. 사회복지 정책의 개념이 다양한 학자들이나 정의되고 제시된 정책에서 개념을 6개 정도를 뽑을 수 있는데요. 선별층에 대한 개념이 3개 정도 있었고, 보편층에 대한 개념은 또한 3개 정도 있었습니다. 개념은 공공 부분, 민간 부분, 공공과 민간이 있었고요. 공공 부분에 있어서는 정책의 주체라는 개념, 민간 부분에 대해 있어서는 사회복지 대상이라는 개념, 그 다음에 공공과 민간에 있어서는 선별층이와 보편층이라는 개념 정의를 일정하게 공통적으로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사회복지 정책 개념을 그러니까 한마디로 정의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광의의 개념으로는 복지국가와 동일시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협의의 개념으로 사회복지기관의 정책으로 간주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협의의 사회복지 정책은 빈곤과 고통을 완화시키는 국가 지자체의 비영리적 기능, 즉 말하자면 공공부조, 그 다음에 광의의 사회복지 정책은 국가나 지자체 그리고 민간기관 등 민간인들의 활동 영역을 포괄하고 있다고 하는 점을 생각하면 좀 이해가 빠르리라고 생각합니다. 사회복지 정책의 개념은 사회 변화에 따른 인식 변화, 기대, 성격의 변화를 반영하여 다양하게 규정할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사회복지 정책 개념은 국가와 사회가 지향하는 사회복지의 가치와 이념을 실현하고 사회 문제를 예방하며 경감 및 해결을 위한 정부 또는 민간의 공공기관이 이 사회적 합치를 통해 선택한 미래지향적인 계획으로 생각해 볼 수 있고, 세부적으로는 사회복지 정책이 인간이 사회생활을 영위해 나가는 데 필요한 기본적 욕구를 충족시키거나 사회문제 해결을 목적으로 사회복지 제도나 프로그램을 만들고 사회적 가치를 권위적으로 배분하는 활동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고요. 또한 사회복지 정책은 사회문제 해결이나 사회적 욕구 충족 등 중요한 기능들을 수행하고 사회복지를 달성하기 위한 프로그램이나 서비스 및 정책적인 제도 등의 원칙이나 지침, 일정한 계획, 조직화된 노력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회복지 정책은 국민복지라는 그러한 사회적 과제, 비전을 달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국가의 정책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의 사회복지 정책의 개념뿐만 아니라 국가별로 사회복지 정책의 개념은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 좀 살펴보겠습니다. 영국에 있어서는 사회복지 정책이라는 용어보다는 사회정책, 사회행정, 사회서비스라는 용어를 많이 사용하고요. 미국은 사회보장이라는 개념이 좀 더 자주 쓰이고 복지는 종종 공공부조를 지칭하는 단어로 쓰이고 있습니다. 독일은 사회정책이라는 개념을 사용하고 있으며 북유럽 국가, 스칸디나비아 국가는 다양한 사회 서비스들을 포괄하여 정의하고 있습니다. 영국은 사회정책, 사회행정, 사회서비스라는 용어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요. 여기에는 사회보장, 건강, 교육, 대인적 사회서비스, 주택, 고용 및 가족정책 등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쓰는 사회복지 정책보다 훨씬 넓은 범위를 담고 있기 때문에 사회복지 정책보다는 사회정책이라는 넓은 의미의 개념을 사용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국은 국민의 최저생활 보장을 목적으로 다양한 사회복지 정책을 발전시켜 특히 의료에 있어서도 모든 국민들에게 기본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NHS 국민보건 서비스를 가장 먼저 도입한 나라라고 알고 계시면 조금 앞으로 공부하는 데 도움이 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영국은 사회정책과 사회행정을 다른 이분법적으로 간주하는 게 아니라 동일시하는 경향이 있다는 점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은 사회보장이라는 개념이 좀 더 자주 쓰이는데요. 복지란 단어는 공공부조를 지칭한다. 여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1935년도에 사회보장법을 도입한 미국은 경제 대공황을 아주 크게 겪었는데요. 경제적 위험에 대한 보장이라는 성격을 기반으로 사회복지 정책을 발전시켜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유럽 국가들에 비해 공공 영역이 다소 미흡하며 민간 영역의 역할이 상대적으로 크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미국의 사회복지 정책은 주로 정부기관이나 자발적 비영리 조직 혹은 영리를 추구하는 조직을 통해 물적 자원과 서비스 자원을 개인과 가족에게 전달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사회보장 제도는 유럽과는 달리 계급 정책의 의미보다는 일반 시민들의 생활보장, 그러니까 생활 곤란에 빠진 시민들을 위한 고용의 기회든지 주택이나 생활 변동에 대한 대비책이라는 의미가 강하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독일에서는 사회복지 정책이라는 용어보다는 사회정책이라는 개념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회보험을 포함하여 각종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가 및 사회의 정책들을 포괄적으로 지칭하는데요. 자본주의 발달로 인해 야기되는 빈곤과 불평등 같은 각종 사회 문제와 노동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노동권에서 분화된 권리 개념으로 사회복지 정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독일은 최초로 1883년 질병보험이라는 사회보험 제도를 도입한 이후에 이 사회보험 제도를 중심으로 다양한 사회복지 정책을 발전시켜 온 나라입니다. 사회복지 정책은 비스마르크 1880년대 독일의 재상이었던 비스마르크의 주도하에 제정된 사회입법이라는 것은 질병보험, 산재보험, 노령폐질연금을 말하는데요. 1883년에 질병보험, 1884년 산재보험, 1889년에 노령폐질연금 이 세 가지의 사회입법이 사회복지 정책의 효시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잠시 쉬셨다가 2교시에서 찾아뵙겠습니다.